자, 우선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례는 카메라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뜻 무슨 소리 하실 텐데요. 원래 사진은요, 처음에는 사진 전문 기사가 찍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필름을 다룰 줄도 몰랐고 개인이 가지면서 사진을 찍는다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으면 전문 사진사를 불러야 되죠. 혹은 전문 사진 스튜디오에 가서 찍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는 것도 전문가가 해야 되고 사진을 찍어서 인화하는 것도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소비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 유명한 코닥이 필름을 개발하죠. 그래서 필름을 개발해서 팔기 시작했고 일반 소비자들은 카메라를 산 다음에 그 카메라 뒤에다가 필름을 꽂아서 그때부터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사진에 대한, 카메라에 대한 소비가 확 늘어났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필름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이, 카메라라는 것이 전문가 영역에서 일반인의 영역으로 넘어오는데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혁혁한 공헌을 세웠어요. 하지만 이때도 문제가 있었죠. 일반인이 사진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지만 인화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개인이 집에서 그거를 암시를 만들어서 사진을 인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전문가에 맡겨야 되고, 그래서 아무리 찍어도 사진을 맡겨서 찾는데 또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풀어준 것이 디지털 카메라죠. 디지털 카메라는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뿐만 아니라 찍는 즉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굳이 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다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진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카메라 산업의 역사에서도 사진을 찍는 혹은 사진을 보는 그런 특정 기술이 있어서 소비가 묶여 있었는데 필름이 개발되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다 풀렸다. 덕분에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접근성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접하기 좋은 통신업에서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전화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통신의 핵심은 정보 개념이었어요. 이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회사가 미국 전체를 장악하는 통신회사였죠. 다만 수단이 정보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소식을 전하고 싶으면 웨스턴 유니언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달라. 그러면 이제 정보 개념으로 그 내용을 멀리 떨어진 친구나 친인척한테 전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유명한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굳이 하지 않고 집에서, 그때는 소식을 전하려면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전했는데 그냥 집에서 전화를 걸어라. 이 전화기를 발명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기시는데요. 그레엄 벨이 처음 전화기를 발명해서 등장했을 때는 이 전화기가 기존에 쓰고 있던 정보보다 기능이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장거리 전화가 안 됐어요. 단거리 전화밖에 안 되니까 기존의 회사들이 이걸 무시한 거죠. 재밌는 것은 이 벨이 자신이 개발한 전화기를 그 당시 1등 미국 통신회사 웨스트 유니언에 팔려고 했습니다. 근데 웨스트 유니언이 거부했거든요. 이유는 성능이 떨어진다. 아니, 장거리 전화도 안 되는데 단거리로 수다 떠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거부한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점점 기술이 진보돼서 이제는 누구나 굳이 통신회사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접근성이 개선된 거고요. 자,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집 전화만 있었는데 무선 전화가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휴대폰이 발명된 거죠. 그래서 거리 어디를 나가서도,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자기 있는 위치에서 통신을 할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통신이 특정 공간에만 제한되어 있었다. 이게 접근성입니다. 회사에 가서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는 집안에서만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어디에서나 통신할 수 있다. 그래서 접근성을 풀어서
획기적으로 소비를 늘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집안에 유선전화 한 대 있었거든요. 거의 모든 식구가 휴대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소비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금방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번거로운 시간 때문에 소비가 제한받는 시간 장애 요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베이가 아마 가장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같은데요. 사실 이베이가 나타나기 전에 경매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행위였어요. 뭐 언론에 자주 나오는 우리 소더비 경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물론 소더비 경매는 굉장히 고가의 뭐 미술 작품 또 개인이 소장한 물품들이 경매로 나오는데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경매로 뭘 사야 되다 싶으면 일단 경매장에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참관하면서 경매 행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끝난 이후에 다시 또 그 후속 절차가 벌어지니까 경매 하나를 하려면 바쁜 현대인들이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한참을 거기에다 투자해야만 겨우 경매 하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베이가 등장했어요. 물론 이베이의 초기 모델이 아주 뭐 고가의 미술품 같은 것들이 경매되는 모델은 아니고 사실 소더비의 경우 그런 작은 값싼 제품을 경매에 붙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베이는 온라인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니까 누구라도 어떤 상품이라도 경매에 붙일 수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굳이 경매장을 찾아가지 않고 집안에서 올라온 다양한 경매 물품들을 찾아보고 자기가 원하는 제품에 경매를 걸어서 거기서 바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경매장을 찾아가든 그런 번거로움과 시간을 대폭 줄여서 집안에서 자기가 원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베이 사이트로 몰려서 그 경매에 참여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번거로움과 시간을 대폭 줄여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예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다양한 장애 요인들이 있었고 그 장애 요인들을 파괴적 혁신을 통해 풀어주면 멈춰져 있던 소비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이게 바로 신시장 파괴의 핵심 원리가 될 것 같습니다.